제가 처음 좋아했던 발라드는 이기찬님의 또 한 번 사랑은 가고를 들었던 게 저의 첫 그런 어떤 발라드. 그리고 신승훈님의 나비 효과. 그렇게 들으면서 저는 좀 발라드를 더 친근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저희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가요를 많이 들으니까 그 시절에 유행했던 게 사실 소몰이 창법이었어요. 저는 사실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못 부르기도 하고, 그게 약간 그 시절의 유행이었던 분위기? 그리고 발라드라는 게 사실, 반주나 MR 이런 게 좀 리얼한 악기들, 좀 생동감 있는 악기들이 좀 같이 잘 있었어야 됐는데, 딱 그 시절이 되게 컴퓨터 음악으로 좀 넘어가던 시절이라,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가장 잘 어울리고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음악들은 조금 더, 좀 맑고 청량하고 좀 더 담백한 느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발라드가 좋았어가지고 그런 음악들을 좀 잘 많이 들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멜로디 중에 하나는, 어, 사실 저도 조금 예전 노래들, 제 입장에서는 좀 어릴 때 들었던 노래들이 계속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 그거죠. 저한테는 그리워하며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뤄져 가기를. 이 멜로디가 너무 저는 좋아서. 네. 저는 그냥 순수하게 감정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그 감정을 가지고 부르면 그냥 와닿을 거라는 어떤 막연한 낭만이 좀 있고, 어, 시대가 뭐 발라드가 강세인 시대는 아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그 감정은 남아있고,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갔을 때 그 감정을 가지고 노래를 한다면 그러면 그게 이 시대에 맞는 발라드겠구나, 그리고 이 시대에 뭐 이 시절에 맞는 어떤 노래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오늘을 살고 오늘의 우리나라 사회를 살면서 그냥 느끼는 어떤 감정들을 내가 만약에 서정적으로 그냥 발라드적으로 뭔가 노래가 써진다면, 노래를 부른다면, 그러면 그게 지금 가장 맞는 발라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명곡 가사는 언젠가는이었어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 버전의 언젠가는을 제일 처음 듣고, 이게 이상은님 곡이라는 걸 그때쯤 알았는데, 그 앨범에서도 언젠가는이 저는 제일 좋았어가지고, 네, 언젠가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저런 노래 쓰고 싶다라고 처음 생각했던 발라드가 언젠가는이었어요. 그냥 저의 감성을 좀 건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라는 어떤 그 단어, 그 문장과 그 문장에 어울리는 멜로디와 어렵진 않지만 가지고 있는 그 하고 싶은 말,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걸 썼을까를 생각하게 하는 말과, 어디서든 또 부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뭐 사랑 노래도 너무 많지만 그냥 좀 더 인생에 대해서 노래하고 얘기할 수 있는 노래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언젠가는 이 좀 그런 많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어떤 노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지금 와서 그렇게 분석을 하지만 그때는 그게 좀 더 본능적으로 끌렸던 것 같아요. 네. 최고의 발라더는, 그러니까 저는 이소라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을 보면서 노래를 저렇게 불러야겠구나 생각하고, 부르는 입장이니까 사실 이제 노래를 부르는 업으로서의 입장인데,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이제 부르는 입장에서는 사실 무대와 관객이 있을 때 이렇게 관객석이 뭐 무대가 클수록 관객석의 거리는 멀어지겠지만,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대화를 하듯이 지금 이 카메라가 있는 거리만큼의 내가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이 감정이 이렇게 앞에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 그 거리까지 닿을 수 있느냐가 저한테 너무나 큰 궁금함이었거든요. 보통은 그냥 무대에서 이쁘게 부를 수 있거나 뭐 적당한 어떤 감정, 분위기를 자아낼 수는 있지만, 그 감정이 이렇게 밖으로까지 흘러나올 수 있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바람이 있었고, 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발라더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소라님이, 우리나라가 지금 결국에 누리고 있는 이 문화, 옷도 서양의 옷, 음악도 서양의 음악을 가지고 사실 저희가 이걸 우리의 것으로 해석을 하는 시대, 인생이잖아요. 이런 환경이잖아요. 저희가 케이팝이 그걸 잘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각광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음악적인 것이든 보여지는 것이든 모든 것이다. 발라드가 어려운 점은 한강이 원래 뭐 사실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뛰어난 소설가들이 분들이 많으시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 토지 같은 책도 사실 항상 뭐 문학작품 뭐 노벨상 받냐 안 받냐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토지를 읽어보시면 이게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공감대 서기가 불가능한 어떤 문장들 이게 말이 안 돼요. 사실 발라드는 우리나라 정서 깊이 갈수록 공감대가 우리나라 밖과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장르이다 보니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더 잘 수용해서 어떤 음악적인 틀을 잘 수용해서 우리의 것을 만들 때 그 가사가 뭐 가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거를 가져가겠지만 어떤 정서적인 거를 우리가 잘 차용해서 또 우리 안의 것으로 재해석을 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수용성에 전 좀 달려있다. 네, 그게 결국에 우리나라 지금 뭐 저희 세대의 발라드를 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초창기 발라드가 그렇다고 폐쇄적으로 했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뭐 유재하님을 그렇게 칭찬하지만 유재하님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클래식 현악기적인 걸 수용했기 때문에 코드는 단순하더라도 그런 정서를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 결국 우리의 숙제는 뭐냐? 그러면 케이팝과 뭐 어떤 아이돌 그 안에 있는 장르는 또 논외로 치더라도 그 외에 수많은 장르들과 문화들과 전 세계 속에서 이제 뒤섞여 있는 짬뽕이 된 이 문화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와서 잘 해석해 나가느냐. 그래서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어떤 발라드가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 넘어설 수 있느냐가 결국 우리 숙제인 것 같아요.